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옵니다. 근데 비가 겨울이 시작될 때 비가 오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축월이에요, 축월.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마지막 달이에요. 이제 봄이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한 번 더 이렇게 추위를 좀 이렇게 이게 뭐랍니까 수축시켰다가 이제 풀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감기라는 거는 체온이 이게 감기잖아요. 기가 이제 우리가 그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은 비가 촉촉하게 오죠, 그죠? 오면은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봄은 아니지만 그 봄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까 이렇게 하죠. 바람이 불어줘야지만이 씨앗이 날려서 널리 가서 확 퍼지게 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여자들이 봄만 되면 있죠. 이게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과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사과가 잘 익어가고 있죠. 이게 온도만 잘 해주시면은 알코올 냄새가 푹 나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균을 드렸죠. 유인균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알코올에서 초산 발효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 요거트 먹을 때 그 안에 무슨 균이 들어있죠? 유산균이 있죠. 초산균 발효가 있고 유산균 발효가 있어요. 근데 초산균 발효는 호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먹어가면서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중에 있는 산소를 모아서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씩 다 해갖고 이거 발효해야지 하면 이거 다 그런 애들 초산균이 모여들려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심한 거는 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한 거 아니죠. 뭐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거 있고 이랬는데, 유산균은 그 대신 뭐냐면 혐기성이에요. 혐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싫어. 공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대신 마감한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확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는 공기 중에 있으면은 이제 그 숨도 쉬어야 되고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 혐기성일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증폭률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은 이제 그 유인균 안에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럼 시중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인균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산균을 샀대요.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유인균을 잘 몰라, 아무리 물어봐도 잘 몰라가지고 유산균을 사갖고 기다리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유산균이 발효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발효할 수 있는 애들만 뽑아서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발효를 하고자 이제 그 요구르트 만드는 그런 유산균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이게 여기 있는 유산균들은 된장을 발효시키는 애들 중에서 강력한 거, 김치를 발효시키는 애들 중에서 강력한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요 안에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현기성일 때 그걸 빠르게 몰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 번씩 호기성을 넣어가지고 좀 하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뚜껑 딱 닫아 놓으면요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냥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인삼식초. 요거 인삼식초거든요. 인삼식초인데 이제 지금 숙성하고 식히고 있는 과정에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한 3병을 해놨는데 만들기가 무섭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들어 놓으면은 뭐 없나 이래가지고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주고 여기다가 꿀을 약간 타주면은 더 맛있는 그런 게 돼요. 그게 요게 인삼 식초고요. 요거 아주 좀 맑게 나와서 꿀의 그 색깔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맑게 나오기도 하고 좀 붉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뭘까요? 간장일까요? 이게 예. 예, 이거는요 홍삼이에요. 예, 인삼하고 같은 식구거든요. 근데 홍삼을 이제 홍삼을 만들어서 인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홍삼을 만들어서 그 홍삼액을 다시 발효를 시켰는데 이제 우리 집 그 식초 감별사가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 참 예쁜 병이 있죠. 예, 아니, 이제 우리, 김국 선생님께서 어디서 그런 병을 다 구하냐고 그러는데 요새 제가 병 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쁜 병을 구할까? 요 안에는 요 홍삼이 들어가 있고 요 바깥에는 이제 요 인삼 식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붓고 이거 좀 붓고 이렇게 붓고요. 요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타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완샷하고 왔어요. 요렇게 이제 좀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보여요. 저희가 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멀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들고 가는 것도 많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튼튼한 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RV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RV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RV만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저게 뭔 차인가 이렇게 보가지고 아 이게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RV만 쭉 뽑아서 해갖고 이거 성능이 좋다 해가 샀거든요. 그 뒤에는 또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어느 하이브리드가 좋은가 하니까 외제 뭐 국산 이게 전부 다 해갖고 그 뒤로 보면 하이브리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골라가 하이브리드 또 샀고 그 뒤에는 또 조금 뭡니까 이제 그 나가는 이게 그 나무 나라차가 또 그러니까 제가 워낙 멀리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저는 괜찮은데 이거 하는 분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편안한 거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래서 보자 그랬더만 또 이제 그런 종류만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전면으로 탁 튀어나와요. 탁 튀어나오고 나머지 관심 없는 거는 뒷배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봤는데도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A, B, C, D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A, B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C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떠냐 하면은 식초만 보이고 거기에다가 식초만 보이고 거기에다가 막 요즘은 어떠하면 이쁜 병에 담을까 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사보니까 이건 굉장히 얇아요. 잘못하면은 이 유리로 만들었거든요.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득 담아왔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 다 부어가지고 제가 마시고요. 여기도 이제 다시 이렇게 해왔는데 요건 소다스케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소다스케로 만드는 거 지난번에 제가 오늘 없네요. 그 가져온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 병도 소다스케로 만들었는데 투명하고 두꺼워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사놓으면 두고두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 요것도 단단해서 좋은데 이거는 제가 좀 단점이 뭐냐면 콜크마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삭아가지고 툭 떨어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콜크마개의 쪄린 맛을 드시더라고요. 담궈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걸 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병 모가지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요거 있죠. 이거 뭐죠? 랩을 좀 해가지고 이게 물이 좀 안 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요렇게 보이죠? 하얀 거. 이게 프레인 요거트 겸 또 이제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수분을 빼면은
덩어리 치즈가 돼요. 이것도 뭘로 만들었냐?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유인균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여기 저는 왜 자꾸 이 프레인 요거트보다는 치즈 쪽을 많이 만들어내요. 치즈를 만들어 위에 방 떠버려요. 어떤 식으로 뜨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우유의 청이 남아요. 남고 그 위에 치즈가 이렇게 딱 떠요. 또 이게 붕 위로 뜨거든요. 그럼 그 위에 거만 싹 떠내고 이 청을 먹기 위해서 그래요. 이 청을 숙성시키면 유청식초가 돼요. 유청식초가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자기 몸매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예 어디에 이제 허리 사이즈 이게 만약에 예를 34, 34, 34다 아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은 34는 안 되겠다. 한 38, 38, 38.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드럼통이 된 기분이 싫다시면은, 유청을 드시면은, 정말 홀락홀락 빠집니다. 그 예는 나중에 우리 잘 아시는 선생님 계세요. 이제 거기서 한번 예 들어보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한번 살짝 이렇게 맛을 보세요. 보통 시중에 여러분들 플레인 요거트 하면서 막 파는 거 있죠? 그 진짜 플레인일까요? 네. 첨가를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청을 넣어가지고 확 으개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나중에 조금씩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제 간식이에요. 전 주식을 하루에 한 끼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식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게 거의 간식인데 여기 이건 밀감이거든요. 밀감 껍데기는 이제 껍질은 껍질대로 써고 속은 속대로 해요. 그러니까 안팎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밀감편을 얘기를 하겠지만 속만 이렇게 까가지고 여러분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안에 막 여러분들 막 뜯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그거 고스란히 이렇게 갈아요. 전체를 가는데 아주 곱게 갈려 있어요. 갈아가지고 갈 때 뭘 넣냐 하면은 유청을 넣어요. 유청을 넣어가는데 유청만 나오라고 했는데 요런 덩어리가 조금씩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유청 식초를 만들 땐 다 따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 마구 다 먹으니까. 그래서 요거 넣어가지고 갈았더니만 요렇게 아주 맛있게 좋고 맛있는 게 나왔어요. 네, 요렇게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응용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만들어 놓으셨던 거 사과식초 분리하셨어요? 네. 분리하셨으면은 분리한 대로 하고 분리 안 하고 그대로 나누면은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네, 더 빨라지고 그 있는 걸 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되나 하고 빡빡한 게 좀 싫어지면은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물을 좀 넣어주셔도 그거는 천년 식초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하고 싶으시면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게 도구가 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휴롬 있어요? 네, 휴롬 있으신 분, 휴롬이나 하여튼 이렇게 녹즙기 있으신 분. 예. 예. 녹즙기가 있으면은요, 짜세요. 짜가지고 그 즙을 100%를 하면은 완전 100% 전전식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유인균 딱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과당으로 하게 되면은 과일의 과당 있죠. 과당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지 않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되고 굉장히 진한 사과식초가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두 번째 드셔보신 거 있죠. 식초 이래 맛보신 거. 그게 원액이면서 이제 보통 말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식초다라고 얘기를 초면서 사과식초고 이게 이제 100%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기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설탕을 넣고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완전 초가 될 때는 과당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나 지난주에 했던 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질문을 나중에 하시고요. 오늘 할 거를 보겠습니다. 자, 유인균 인삼 천년식초 만들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인삼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인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 인삼 주시고 레드로 버렸어요? 아니야, 버리지 예, 있고 그다음에 원래 생긴 애를 흙 묻은 거를 주세요. 한 개만. 아니 다 말고.
자. 자, 짠, 인삼 잘생긴 거. 인삼은 이렇게, 이게 발이 많은 게 참 좋습니다. 왜 발 많은 게 좋을까요? 땡기잖아요. 예. 이렇게 벌려가지고, 혹시 문어 살 때 문어 발이 11개 있으면 더 이게. 그래요. 뭐, 내지는 이렇게 딱 세보고, 어쩐지 발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거를 사세요. 근데 그런 거 없죠. 기형이니까. 얘는 왜 또 인삼이라고 부를까요? 예, 생긴 게 사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인삼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있죠. 뭐, 팔을 이렇게 하고 쫙 있는데, 요게 이제 인삼, 전체 인삼이에요. 지금도 여기 약간 말랑말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말랑말랑해야 여기에서 2월 4일 입춘이 되면서 싹이 나와요. 싹 나온 인삼은 무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봄에 인삼 사러 다니면서 수삼 있죠. 사가지고 막 먹으면은 뭡니까? 인삼값 주고 뭐 먹는다, 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뭐 하냐면 건삼을 사서 그냥 드시는 게 더 낫죠, 그죠? 홍삼으로 만들어서. 요 이제 인삼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좀 단단하게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너무 단단하고 딱딱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부분을 갖다가 여기 싹이 나는 부분이에요. 요걸 뇌두라고 해요. 뇌두인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싹이 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우리 발화 현미를 먹으면 좋다. 이제 새싹 발화되는 새싹 색사순. 예. 저게 순이라든지 새싹 같은 걸 먹잖아요. 그 왜 좋을까요? 모든 영양분. 네, 영양분을 전부 다 끌어가지고 위로 올리기 때문에. 여기도 요거 먹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날 요것만 한번 떼갖고 먹고 싶어요. 예, 진짜 머리가 아픈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영양소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사람은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삼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걸 만드셔도 인삼 식초를 아무나 드시면은 좀 곤란해요. 체질에 맞춰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낳거나 음력으로 4월, 5월, 6월에 나신 분, 그리고 7월, 8월, 9월에 나신 분은 인삼식초를 즐겨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남 먹는데 먹고 싶으면은 조금만 얻어 드시고, 이제 이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두라고 한다. 싹이 나는 부분. 요걸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러면 잘라내면은 요게 이제 잘라낸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건데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걸 잘라내면은 엄마 얘 참 이쁘네요. 예. 예.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걸 딱 잘라내면은 요런 모양으로 딱 돼요. 요걸 잘게 잘라서 이제 요거는 쓰지 않고요. 요것만 잘라서 믹서기에 아주 제가 이제 합격 줄 때까지 갈아야 돼요. 예, 아주 곱게. 그럼 비타민 C가 파괴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곱게 그런 곱게 가려면 얘들을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하셔야 돼요.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하셔야지만이 곱게 되는데 그렇게 곱게 이제 이게 얇게 잘라가지고 아주 곱게 가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요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내두 제거한 이게 수삼이에요. 내두 제거한 수삼 100g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게 한 뿌리가 100g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꿀 100g.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조금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여기서 100g에서 조금 더 한 20g 내지는 뭐 더 달게 50g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신 당분이 많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발효가 빠르다 느리다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조금 이거는 10%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저게 10% 제가 말한 10%는 아니고 이게 100g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물에 비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런 게 100g인데 이거는 뭘 넣냐면 제가 실험하면서 원당을 넣었어요. 근데 꿀을 넣을 걸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꿀 넣고 해보고 원당 넣고 해봤을 때 꿀이 훨씬 더 맛깔나게 되더라는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꿀 100g, 유인균 4g, 4g이면 2티스푼입니다. 근데 5g, 4에서 5g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하는 거는 5g쯤 넣으시면은 이게 두 스푼 반 정도입니다. 나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게 6g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고요. 생수 약 2리터. 절대로 이거 만드는 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먹어보고 왜 이래 쉬워요 이러면 이거 잘못됐다 하고 어떤 분은 와라락 버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워요.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면 방금 전에 사과 가져와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설탕을 조금 넣고 이제 그 실온에다가 두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변하죠? 예, 막 변하면서 그 위에가 막 뭐가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난주에 갈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갈아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대로 있습니까? 이러니까 실온에 그냥 내버려뒀대요. 예. 실온에 그냥 놔놓는데 요게 분리가 요만큼 정도 돼요. 되면서 그냥 놔놓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에 뭐 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이 유인균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 좀 더 빨리 발효하고 싶다면은 여기 요만큼 물을 갖다가 요만큼 요 물량이 요만큼 만약에 요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 밑에 조금밖에 없죠. 그러면 요거 2분의 1을 부으면 돼요. 근데 계속 나눴다가 물량이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거의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을 부으면 되고. 보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 왜 안 올라와? 이러면은 아쉬우는 따나 얘가 지금 삼투압을 지금 못하고 있어.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여기 반 정도만, 이게 지금 여기 요 모양 있는 상태에서, 전체 있는 상태에서 반 정도의 물을 딱 부어주면 요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좀 삼투압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어주세요. 저어가지고 해놓고 또 위에 딱 막아놓고 이러면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지만은 얘네들 우리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때요? 성질이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좀 편안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좀 뭐 실만하면은 휙 젖어가지고 뒤집어 놓고 또 휙 젖어가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 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저걸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지금 이거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식초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 이것도 막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이만큼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는 떠가지고 그냥 다 드시고 밑에 거 걸러가지고 초로 이제 딱 뚜껑 닫아 놓으면은 초로 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인삼 천연식초 만드는 방법 보겠습니다. 인삼 와인 만들기. 인삼을 깨끗이 씻어서 내두 삭이 나는 부분을 제거하여 유인균 활성액에 20분 동안 담궜다가 씻어 건진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요 씻을 때 제가 씻는 거를 여기다가 칫솔로 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대충 이래 씻지 마시고 요걸 야무지게 좀 씻어 주세요. 근데 왜냐면 옛날 같으면은 여기 약을 안 치기 때문에 그냥 이 흙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흙 안에도 균이 있거든요. 미생물이 있어요. 좋은 땅에서 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이제 그 화분에 퇴비 만들기 이런 것도 해보고요. 활성액도 여러분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가지고 찌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진짜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활성액에 이제 담궜다가요. 이거 칫솔로 싹 씻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삼이 이렇게 좋게 나오려면은 좀 쳐요. 치기 때문에 활성액에 담궈가지고 하고 요 깨끗이 이제 칫솔로 씻어내고 칫솔이 있나요? 수세미로 사이사이. 수세미로 씻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왜 어디 가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칫솔 이런 거 주죠. 칫솔. 그런 거 요런 거 딴 거 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저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좀 갖다 줄게요. 그걸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씻어 건지고 두 번째 인삼을 갈기 좋도록 잘게 썰어준다 이랬는데 믹서기 성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퉁퉁퉁 썰어 넣었는데 아주 갈려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믹서기는 그렇게 하면은 애들 이가 부서질 것 같아요. 얘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믹서기에 인삼을 넣고 생수를 어떻게 합니까? 1리터, 예, 1리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ml 넣어도 되는데요. 저게 물이 많이 들어가면 더 잘 갈리더라고요. 예, 잘 갈리는데. 아, 그런가요? 예, 그 재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예. 그게 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고 500ml를 넣어보세요. 500ml 넣고요. 그 다음에 500 더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확 가는데 저한테 검사 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아주 곱게. 예, 곱게 갈아가지고 미세하게 갈아준다 이랬죠. 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병에 부어 놓으세요. 지금 발효병 가져오셨죠? 병에 부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냄비에다가 500ml의 물을 또 부으세요. 그러면은 물을 붓고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인덕션에 올려가지고 데우세요, 물을. 데우는데 끓이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 데워지면은 이제 꿀 있죠? 꿀을 거기다 넣으세요. 그럼 꿀이 녹겠죠, 그죠? 살 녹이세요. 됐으면 뜨겁게 하지 말고 꿀을 녹이세요. 꿀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효소도 있고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미생물도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끓이는 걸 하지 말고 요 정도면 녹겠다. 그러면 조금만 따뜻해 녹아요. 그래 저어주세요. 자, 저어주시고 자, 녹인다 해놓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한 개 좀 빠뜨린 거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천일염 있죠? 천일염 1티스푼만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여가지고 그러면 그게 더 천일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천일염을 넣으시면 돼요. 넣어가지고 같이 녹이셔야 돼요. 같이 녹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꿀병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미지근해지겠죠, 그죠? 미지근해지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독한 발효병에 곱게 갈은 인삼을 넣고 데운 꿀물과 유익균을 넣고 젓는다. 저어주셔야 돼요. 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발효병에 가득 차지 않도록 공간을 남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발효병을 채우면 안 돼요. 채우면 안 되고 자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래놨어요. 근데 건더기가 발효가 사과처럼 발효가 잘 되는 애들은 여기까지 놓으면 차고 올라와 버려요. 차고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삑삑삑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건더기가 들어가면서 한 순액만 하는 거는 요 정도 차도 돼요. 인삼 갈아 가지고 물 빼 가지고 한번 해 보실래요? 인삼 믹서기 말고 물 넣고 말고 순수 인삼액 이거 하나 갈면은요 소주잔 반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 반잔 홀룩 주고 나니까 이거 남는 거 아까워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또 다른 걸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애가 안 나와요. 예, 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성분을 물러가지고 빼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해야 이거는 2리터가 돼요. 2리터가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건 차고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지고,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가지고, 여기 화살표 끝나는 지점이 1리터인데, 거기서 한 100g 정도만 딱 100에서 50ml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간을 남기고 이제 그 나머지 생수를 부어가 그 정도 맞추면 됩니다. 맞추고 36에서 38도씨에서 3일에서 5일을 주면은 인삼 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와인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되는데 어찌 돼 있나 하고 냄새를 맡고 싶으면 뚜껑 열어가지고 한번 냄새 맡아보시면 돼요. 술로 가는 게 굉장히 이게 현기성이면서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힘을 에너지를 키워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유산균 그게 자 여기 나중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보이나요? 여기 보면 노르스름한 거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예. 한번 돌려보세요. 예. 노르스름한 게 보여요. 예, 여러분들 혹시 이제 빵 집에서 만들어 보셨나요? 집에서? 빵 만드실 때 이스트 넣죠. 예. 이게 저게 건효모예요. 예. 그러니까, 물에도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효모 집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막 이제 과일 껍데기 전부 다 깎아가지고 발효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가 들어가서 또 뭡니까? 술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술 만드는 게 빨라지고 그러면 이제 안에 유산균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초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천년식초를 만들 때 자 뭐라고 당도를 24브릭스 정도로 맞추는데 그죠? 유인균을 사용하여 발효할 때는 당도를 내려주면은 빠른 발효로 인해 천년식초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런데 이거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만들고 현미식초 만드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저는 현미식초를 한 달 안에 만들었어요. 한 달 안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걸 다시 흑초로 지금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실험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미식초 완성되는데 빠른 사람 6개월, 효모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더 두면은 6개월에서 뭐 1년 가까이 더 두면은 이제 흑초 이렇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미식초는 여러분들이 가서 사 드시죠. 사 드시는 거는 주정을 그거 찌꺼기 이런 걸 가지고 금방 만드는 거예요. 이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만드는 걸 여러분들 다 드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합성을 이제 합성 아닌데 합성 갖고 또 보면은 이제 빙초산 그거 5,000짜리 한 병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사 드시지 마시고요. 이제 이걸 만들어 드시고 자 인삼 식초 만들기 보겠습니다. 인삼 발효가 되면 인삼 건더기와 인삼 발효액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그 액하고 건더기하고 분리하시면 돼요. 분리하고 분리한 인삼 발효액을 다른 발효병에 옮겨 담고 2차 발효를 시킨다. 만약에 이제 이런 병이 2개 있으면은 다른 데 옮겨 담고 나는 다른 병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 부어가지고요. 부어가지고 여기 다시 씻지 말고 옮겨놨는데 찌꺼기가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막 그걸 또 씻으면은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또 소독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뭐 어쨌든 돌리고 해가지고 다 헹궈내고 거기다가 다시 부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인균은 힘이 굉장히 세요. 장악력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날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글로 우르르 가죠, 그죠? 근데 그 앞에 사람이 가다가 픽픽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야 이러면서 에이 또 우리 이제 이 어디로 가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게 막 날 따라라 하면서 막 계속 막 종횡무진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균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막 상상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절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다른 병에 옮겨 담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인삼 찌꺼기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아니고요. 그걸 또 있죠. 발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물을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원료가 있잖아요. 그냥 많이 이만큼 또 붓지 말고요. 이미 좀 빠졌으니까.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딱 부어가지고 또 발효시켜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드시고요. 찌꺼기는 찌꺼기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건더기 드시고 21일이 지난 후부터 바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떨까요? 좀 더 숙성한 맛. 뭔가 이렇게 보면은요, 왜 김치가 익기는 익었는데 시기는 신데 좀 더 맛있게 씌어지는 느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좀 나누시면은요, 이제 그게 돼요. 숙성이 돼요. 숙성이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만드는 걸 갖다가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 놓고요. 딱 이제 한 사흘 정도 두는 거예요. 사흘 정도 두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맛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균들이 춥죠? 얘네들은 언제 제일 발효 잘하냐면 36도에서 38, 이게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에 들어가 보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싹 줄어들죠.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러면서 막 나는 죽어도 얘들아 니들은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새끼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막 내고 애들은 죽고 거기서 이제 너네들은 많이 움직이지 마 그럼 죽어 이렇게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어떤 미생물은요 500년에 한 번씩 꿈틀 이라면서 이렇게 숨 쉬고 새끼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재밌죠? 얘네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야,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뭐 죽거나 살거나 뭐 해야 되겠나 생각 안 하고 생명의 본능대로 해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딱 꺼내죠. 그다음 밖에 딱 꺼내가지고 실온에 딱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확 풀리거든. 이거 웬일이니? 이러면서 야 우리 죽을 뻔했는데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확 또 발효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은 얘들이 이제 굉장히 정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는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게 이제 뭐 이렇게 사과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놔놓으면 나중에 뭔가 익은 듯한 약간의 점액질 이런 거의 느낌 있죠. 근데 자르면 쪼르륵 떨어지는데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김치 국물을 아주 맑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맑은 김치도 좋고 빨간 김치도 좋고 국물을 딱 침전을 시켜가지고 국물을 탁 뜨면 어떻습니까? 그거 위에 거를 싹 여러분 그걸 버리지는 않죠?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버린 사람도 있는갑다. 예, 그거를 딱 떠갖고 먹는 느낌 있죠. 그건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안에 혈전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마구 분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드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놓고요. 이제 오늘 이거 하나만 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4병 만들어야지 그렇게 2병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딸랑 하나 만들고 또 집에 가서 된다면은 한 반채 정도 사세요. 예, 반채 정도 사갖고 반채 이하는 잘 안 팔아요. 한 채가 700g이거든요. 예, 750g이거든요. 한 반채 사가지고 100g씩 이렇게 하면 내도 빼고 막 이렇게 3병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제한테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너 체질이 무슨 체질이니? 그러면은 요런 병 있죠? 요런 데다가 좀 있으면 뭐가 되죠? 설날이잖아요. 이런 걸 선물을 하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선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은 병도 있죠. 막 그냥 이상한 소주병 이런 데 주면은 그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 가치가 안 되는 요거 얼마 안 주면 사요. 이거 얼마더라? 워낙 많이 사갖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이거는 250ml인데 500ml 있어요. 그냥 500ml씩 몇 사람 주고 나면은 막 눈물이 나요. 이거 그러니까 네, 요거 250ml. 근데 병은요. 그 500원밖에 차이가 또 안 나요. 그 욕심 같아서는 저거 사고 싶고 이런 건데 요런 거 딱 해가지고. 사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딱 하면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 2개를 딱 선물하면 굉장한 선물이 되죠,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숙성시켜서 먹어도 좋고 여기에 36도씨의 온도에 두면 초산 발효가 더 빨리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초산 발효라고 얘기했는데 유산균 발효가 더 빨리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치셔도 됩니다. 천년 인삼 숙초가 완성되고 유인균은 혐기성일 때 빠르게 발효가 일어나 식초가 더 잘 만들어진다. 21일 동안 건더기를 분리하지 않으면 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예, 좀 쌉쓸해한 맛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나중에 분리하면서 숙성시키면 그 맛은 또 없어져 버립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숙성료가 완성된 인삼 식초를 병에 담고 보관하여 숙성한 후 이제 요렇게 해도요. 가만 두면은요. 밑으로 싹 또 깔아앉거든요. 예, 운물만 또 싹 따로 가지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 또 맑게 돼요. 맑게 되는데 그거 인삼 여러분들 이런 거, 참배 이런 거 한 2겹 이렇게 해가지고요. 쫙 따라내가지고 위에 거만 딱 하면은 이제 보기 좋은. 근데 참, 저는요, 마시고 싶어도 어떤 때는 없어지는 게 눈물겨워서 안 마시기도 하는데, 속으로 그래서, 먹고 살라고 이거 해놔놓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좀 많이 사갖고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완전한 식초가 되면은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 요렇게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물의 기포가 되는데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거품이 이렇게 뚝 생겨가지고요. 뚜껑을 열면은 빵 이렇게 하거든. 탄산이 올라와서 그거는 조금 더 숙성시켜야 돼요. 근데 요 병에 두고요. 계속 두면은 가스가 나오면서 딱 익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품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탄산이 오르면 유인균이 활성 중이므로 숨 쉬는 용기에 담아두거나 병입구를 비닐로 막아 바늘구멍을 하나 뚫어두면 더 맛있는 식초로 익어간다. 바늘구멍 막 2개, 3개 뚫지 말고요. 하나만 빵 뚫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해보세요. 신전물은 흔들어 섞어서 같이 마시면 안 돼요? 됩니다. 더 좋죠, 그냥. 솜 안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 밑에 깔리 있는 게 아까우면은 그거는 버리는 찌꺼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거 마구 흔들어서 같이 마시셔도 돼요. 더 좋죠. 그 안에 그 영양소 기질도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지금 일단 인삼을 야무지게 씻고 저한테 갈은 거는 저한테 다 검사 받고 갈아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